최근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세 가지라고 저도 봅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그 첨단 기술 적용이 문제가 되겠고요. 또 작년부터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에 일어나는 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안전보건 측면에서 보면 이 사망사고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공단 특히 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 행사에 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한 40년간 있으면서 또 최근에는 이와 같은 포럼을 진행하면서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하나 지금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 산업안전 혁신이라 해서 100대 과제를 도출했을 때 저도 그때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교수님은 왜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같은 저는 생각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만이 과연 선진국으로 도입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 제가 이 화학공장에 관련되는 PSM 제도 이와 같은 연구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점을 거시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석유화학공업은 60년대 울산을부터 시작해서 여수, 대산 이것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에서부터 정유공장부에서부터 정밀화학공학 또 환경산업에 이르기까지 발전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최근 자료들이 잘 없습니다만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한 2,0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여수, 울산, 대산이 한 1,300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전체 산업에 보면 이 화학산업이나 석유화학 산업은 뭐 0. 몇 %밖에 안 됩니다만은 이 전체 화학물질의 유통량의 약 한 60% 가까이가 지금 이 화학공장 또는 석유화학공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석유화학을 위주로 한 화학공장이 여기는 석유화학의 이제 이 에틸렌 규모로 냈습니다만 국내 개인 어떤 한 기업은 뭐 세계적인 7위가 갖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석유화학 산업이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우리 국가의 경제 규모의 11위라는 이 경제 규모를 갖도록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화학공장도 그렇지만 석유화학공장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옥외로 되어 있는 컴비나트고요. 그다음에 복잡하고 그다음에 여러 공정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어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잡한 구조로 된 화학 공장이 어제 건설업에 대해서 포럼도 했으면은 건설업이 복잡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화학 공장이 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모든 것을 이 하나의 어떤 기술이나 또 하나의 어떤 제도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한 이 화학공장은 화학물질, 유해물질을 지금 5만 종이다, 6만 종이다, 하루에 뭐 400종이 새로 신규로 제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해하고 위험한 물질이 많이 쓰고 있고 언제든지 그 물질이 화재나 폭발이나 또 독성 물질을 누출돼서 우리가 환경까지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화학공학에서는 이제 이 PSM 쪽에서는 중대산업사고로 합니다만 뭐 중대재해든 중대산업사고든 주민뿐만 사업장 내뿐만 아니라 인근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미친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국내외 사고를 통해서 아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이 화학 공정의 메커니즘을 제가 그려놓은 건데요. 대학 때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던 내용입니다는 오른쪽은 방호 예측 개념으로 완화하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사고를 났을 때 완화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게 구체적인 뭐 이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뭐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질이 존재함으로 해서 또 고위험 설비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유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고 일어날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게 복잡한 메커니즘과 또 뭐 복잡한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계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제어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인적 오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와 같은 복잡한 구조가 잘 우리가 지금 관리해서 석유화학 공장에서 사고가 안 나고 있다는 것은 뭐 많이 나고 있다 볼 수도 있겠지만 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기업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최근의 사고를 보면 석유화학 단지를 보면 동일 기업이 동일 원인으로 해서 사고 나는 케이스가 무한히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부분 요새는 이제 인적 오류가 문제가 되는데요.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그 피해도 마땅하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건설업의 재해율은 높지만 사망 사고도 많지만 그 사망 부상 대비 이 사망에 대한 강도율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화학 공정이 10배 정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고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는 국가적인 재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통계가 조금씩 뭐 다를 수 있겠지만은 주로 한 2,000개 정도의 이 단지 중에서 울산, 여수, 대산, 뭐 구미 여기에 이제 물론 오래돼서 뭐 노후화됐다는 표현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이거 제가 분석한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단지에 나온 자료를 보면 주로 하청업체, 그다음에 근로자 인식 부족,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면 이 산업사고에서 가장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사고 사망 만인율인데요. 우리나라는 1 이하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작년 2017년, 18년 이렇게 보면 0.5 정도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한 10년 만에 0.5 반으로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반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10년이면 충분하지 않겠냐. 조금만 노력하면은 뭐 5년 만에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과거에 한 1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한 10배 정도의 차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 거의 1.5배 정도. 그러니까 우리 그 사망 만인율의 반 정도 따라왔는데 10년 전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안전보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영국의 경우는 0.05 정도의 수준인데 보시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한 30배 이상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많이 따라왔다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 영국도 보면 높은 안전 수준도 또 거기에 더 강화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재해율이 높은 경우에는 조금만 노력해도 쉽게 떨어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선진국으로 가면은 수많은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최근에 노력했음에도 아시겠지만 EU에서는 우리가 거의 최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화학 공장의 이 사고율을 통계를 제가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이제 통계 자료가 없어서 제가 여기 계시는 서동현 박사님하고 같이 하면서 PSM 사업장에 조사를 해보면 이 96년도 처음에 PSM 도입했을 때는 기하급수로 기하급수라는 표현이 되지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뭐 오른쪽에 박스에 했습니다만 대부분 많은 화학물질이 많이 써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협력업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융복화학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 런웨이 리액션 같은 것 이런 문제 그런 문제로 해서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공 쪽에서는 이제 PSM 제도가 이제 96년에 도입됐습니다. 또 위험성 평가가 이제 2014년에 도입됐지 않습니까? 또 현 정부가 들어서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망, 사고, 만인율은 보면 다행히 제조업은 조금 떨어지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오른쪽 그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줄지 않고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공단에서도 이 페트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사망사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건설업이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기사를 제가 보면 앞으로 이 사망사고 줄이기 위한 어떤 산업안전보건청도 이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지만 공단에서도 페트롤 이제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 2021년도 산재 사망 사고 감소 대책도 발표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특히 화학업종의 경우는 고위험 사업종은 그 위험 수준에 따라서 이 관리 감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법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좀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화학 공장이 위험하다고 해서 실제로 위험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위험한 설비가 있다 해서 위험한 거 하고 아니면 관리가 잘 못해서 위험한 거하고 좀 다른 문제라는 말씀드립니다. 특정 기업을 말씀드려서 곤란하지만 SK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선진 그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금 수준에 도달됐다고 저는 SK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화학공장은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 스스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발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제가 말씀드린 조지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이제 대산 쪽에서 사고 많이 나서 지금 현재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대두되는데 저는 법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당분간 CEO의 그 인식은 좋아져서 사고가 좀 줄어들 것이라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학술적으로 봤을 때 제도로서 법으로서 이 사막 선진국으로 간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산업사고의 경우에 주로 노동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지방자치의 문제도 여기 보면 왼쪽에 빨갛게 그린 것이 영국의 예인데요. 영국의 경우는 사고 나거나 이런 대응의 경우 보면 1차적으로 민간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기관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투입하게 됩니다. 그 위험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 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커지기 때문에 이것이 포괄적인 우리가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앞에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에 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제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비대면 또 우리가 사업장의 방역 관리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얼핏 보면 일반적으로 텍스트에 나오는 그 빨갛게 표시된 그림은 우리가 그런 방호 계측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 계측이 있었는데 각각의 4차 산업 기술이 다 도입되어서 활용되어야만 된다는 그 그림의 하나의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또 왼쪽의 경우는 스마트 요새 플랜트라고 해서 이와 같은 이제 하고 있는 한 기업의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그거는 제가 참여해서 이쪽 관련되는 포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와 같은 4차 산업 기술을 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관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봅니다.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무슨 장치를 설치하라든지 이 절단기구 같으면은 손이 접근했을 때는 스톱하라든지 뭐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PSM 제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단계는 이제 우리가 인적 오류, 그러니까 안전문화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화학 공장의 중대산업 사고를 분석을 해봤더니 과거에 20년 전이나 15년 전에는요, 과거에 한 50% 가까이가 설비였고 인적 오류는 한 30%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적 오류가 사고 많이 나지만 전체적으로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주 원인이 뭐냐면 설계를 잘못했거나 유지보수를 잘못했거나 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에 보면 인적 오류가 75% 이렇게 됐습니다. 화학 공장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 비헤이버의 경우 인적 오류를 줄이는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또 화학공장의 경우도 이쪽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뭐 5개 단계로 나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익스포넨셜로 감소하는데요. 뭐 프로액티브다 또 프로액티브나 뭐 리액티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는 현재 법적인 문제도 완벽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도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업에 맞춤형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른쪽 빨간 그림이 이제 이 듀폰사의 브래들리 커브라는 것인데요. 보시면 이제는 개인의 문제, 팀의 문제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 우리가 이번에 중대재해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CEO의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겠지만 그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 개인 스스로 우리 팀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PSM도 제도가 되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외부의 컨설팅 줘서 잘못받고 그것이 자기거화되지 않으면 그 제도가 이제는 처음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선진 5개 단계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창의적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이 영국에 뭐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영국의 경우는 이 정부가 마치 컨설팅 같이 합니다. 제가 노동부 분들이랑 배우면 왜 노동부는 규제만 하느냐. 예방을 한다는 것은 돈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도 해줘야 되고 우리는 규제만 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이제 산업안전보건청이 만들어지면 많은 정보가 확보돼서 기업에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국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새로운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보면 사업장 특성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특성도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시설도 다 이 조건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물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요새 뭐 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이 근로자 문제도 많이 되겠지만 이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른쪽 그 위에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사고 재해율하고 사고 사망 만인율에 약간 그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약간 감소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느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래프에 보면 4개 박스, 5개 박스로 해놓은 것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는 하나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효과만으로 효과가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점점 이제 같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기간도 길고 노력도 길고 변수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한 3단계 수준으로 와 있다고 생각하면 3단계로 봤을 때는 우리는 2단계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5단계로 봤을 때는 2.5단계 내지 3단계로 저는 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변수가 여러 수만 개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지금 상황 변화에 대해서 변수가 너무 많은 것을 하나의 획일적으로 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장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맡길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른쪽 그림 밑에는 뭐냐면 이 시그마 이론인데요. 그 분포 곡선이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 다릅니다. 위에는 뭐 3시그마, 밑에는 6시그마입니다는 보통 2시그마에서 3시그마로 가려면은 좀 같은 배로 가는데도 4.6배로 갑니다. 근데 한 단계 더 가려면은 100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해율이 마치 지수 감소 형태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약간의 뭐 의견이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어떤 드라이빙 포스를 가해주면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가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 따라오는 것이 처음에는 잘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해도 안 간다는 것이죠. 하나의 뭐 아주 비유적인 말씀이면 오늘 음주운전 단속합니다. 울산시에서 그러면 오늘 술 안 먹습니다. 내일 가서 또 음주운전 하면 단속합니다. 한 10명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달 후에 또 한다. 그러면 먹습니다. 그냥. 코로나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이 우리가 도달됐다 하실 때 전체 저는 거의 2달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000명에 가까운데 우리 막 다 다닙니다. 그러면 같은 이 단계가 오더가 달라질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는 접근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이라고 했는데, 뭐,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안전보건도 몇 개 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팔로우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제보다는 자율이다. 그 다음에 개별 서주보다 통합 관리를 해주자.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이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 들으면,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단계에다가 새로운 지능 기반 정밀 안전이라는 것이 새로운 하나의 팩터가 또 가미됩니다. 앞에서 말씀 우리가 안전 문화에 아직 도달도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기술이 접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새로운 기술을 접목했을 때 또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냥 거시적으로 제안만 드립니다. 이 외국은 화학 사고를 메이저 액시던트 또는 메이저 인더스트리 액시던트만 관리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환경부에 가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화학 사고 나면 난리 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우리 근로자나 대형 사고, 이번에 중대재해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사망사고 나거나 또는 주민이 큰 피해를 입거나 하는 경우만 주로 관리를 합니다. 정책이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PSM 제도를 뭐 연구도 많이 했고 보고서도 많이 냈습니다는 모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다 관리하겠다.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은 사고 많이 나는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위험 사업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노동부 입장에서는 화학공장의 경우는 PSM이라든지 위험성 평가만 되겠지만 사업장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이 환경부의 제도도 있고 행안부에도 제도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석유화공장은 일본 같이 콤비나트법으로 하나로 통일해서 하지 못하는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하나의 샘플로 드렸으면 리스크 거버넌스를 만들자. 많은 얘기들이 많은 분들이 하는데요. 결국은 이 큰 틀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것을 확보할 것이며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합동방재센터가 있는데 그 합동방재센터의 역할을 과연 현재 방법이 좋은 건지 어떤 건지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볼 시기다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또 말했지만 이 화학물질 경우에는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제안하는 것입니다는 이 위험사업장을 분류해서 제도도 좀 바꾸자. 영국은 이렇게 하거든요. 영국은 고위험 설비, 저위험 설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장에 세이프티 레포트가 없습니다. 없으면 거기에 맞춤이 스스로 하면은 거기에 지원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영국까지 가기는 당분간 어렵다고 해도 제 예측에는 영국의 현재 수준으로 우리가 영국까지 도달하려면 50년이 걸리고 미국에 간다는 것은 20년 이런 쪽으로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5배 노력을 하면 미국의 경우는 20년이니까 한 5배 노력하면 5로 나눠줘야 되겠죠. 영국에 5로 나누면 10년 되겠죠. 현재보다도 5배 이상의 노력을 하고 꼭 선진국이 좋다는 건 알지만 가능하면 이 맞춤형 기업이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가장 밑에 하단의 경우는 작년에부터 노동부에서도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개선하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포럼에도 제가 계속 가서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는데 별로 반향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드리면요. 제가 현재 공단에서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소개시키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화학 공장의 부식이라든지 위험이 있어서 리얼타임으로 위험하냐 안 하냐를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이 스스로 해결을 일단 하고 하지 않고 알람이 계속되면 공단이나 어떤 센터에서 화학센터에서 그 알람을 뜨게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 정보가 노출된다. 이런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모든 단지를 모두 다 관리한다는 개념에서 아니라 위험하거나 또 그 즉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알고리즘이 오른쪽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교습이 말씀드리겠지만 첨단 기술이 많은 분야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안전작업, 이 포밋 하면 핸드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은 뭐냐면 핸드폰 갖고 딴 데 가서 조작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또 합니다. 결국은 기업이 그렇게 이제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거기에 되면은 제도도 빨리 따라주고 법도 좀 따라줘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만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위치 추적. 지금 소방관들도 어떤 것을 하냐면 소방관이 우리가 인명구조하러 들어갔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아까 말씀 지능형 어시스턴트 기술을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최근에 이제 오른쪽 그림 보면 이 밀폐 공간 그런 경우에 모기업에서 이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질식사고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센서를 통해서나 알람을 해줄 수 있도록 또 작업 절차가 그대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이 기술 분야에 앞으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공단에서도 이제 빅데이터 부 이런 거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쪽으로 해서 데이터를 좀 많이 확보해서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법을 해야 할 것이다. 또 뭐 요새 드론 이용해서 검사하고 이 감시하는 그런 기술이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잘못하다가 이제 설비에 부딪혀서 떨어지거나 하면 또 새로운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때는 또 위험성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연구원 여기서 이제 이 산업안전실에서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독일의 경우는 제가 알아봤더니 독일의 경우는 기업의 위험성 평가를 17개 항목에 대해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역 조치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사업장 방역 관리 지침 하나입니다. 어떻게 다양한 모든 사업장이 다 다른 것을 다 그렇게 하나의 지침으로 합니까? 그래서 사업장에 우리 앞으로 이 코로나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는 이 일설에 의하면 전문가에 의하면 5년마다 앞으로 우리 이 원장님이 김은환 원장님도 이쪽에 전문가시지만 감염병이 계속 온다는 것이죠. 이 메르스라 이거 다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 방역 쪽에도 우리가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두서없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